63세, 은퇴 후 1년 왜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놀기로 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너무 한가한 거 아니야? 바쁘게 살아온 시간들이 자꾸 머리를 들이밀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이 나이에 그냥 놀면 뭐가 되겠냐고. 근데요, 저는 지금 일 안 하고 1년째 그냥 놀고 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죠. 괜히 죄 짓는 기분도 들었고요. 남들은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더라고요. 알바를 하거나, 귀농을 하거나,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뭐라도 하는 느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고 걷고, 밥 먹고, 가끔 친구 만나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점점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 이게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이었나? 이제야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은퇴라는 게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는 시간이란 걸요. 은퇴 후에도 뭔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 진짜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은퇴하면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병나. 몸이든 머리든 썩는다. 그 말 절대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의무감이 문제예요. 꼭 뭐라도 해야 한다는 그 강박이 은퇴 이후 삶을 또 다른 경쟁으로 만들어요. 젊었을 땐 회사에서 살아남느라 힘들었고 은퇴 후엔 또 새로운 걸 시작하느라 마음이 조급해져요. 대한은퇴자 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은 은퇴 후에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이에요. 몸도 마음도 지쳤다면 그냥 쉬어도 됩니다. 쉬는 것도 큰 용기예요. 오히려 이 시기엔 쉬는 훈련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다시 일을 찾는 이유. 물론 현실은 쉽지 않죠. 다시 일을 찾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아요. 그 배경엔 경제적 이유, 정체성 상실,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세 가지 벽이 있어요. 첫 번째 사례 퇴직금으로는 1년도 못 살겠더라고요. 김모 씨 64세는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퇴직금이 1억 5천 정도 있었고 연금도 월 9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처음엔 이 정도면 되지 싶었대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월 고정 지출이 200만 원이 넘더랍니다. 건강보험료, 생활비, 교통비, 부모님 용돈, 자녀 지원까지. 이러다간 5년도 못 버티겠다는 생각에 결국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어요. 야간에 일하고 낮에 쉬는 패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안심된다고 했어요. 적어도 통장 잔고 줄어드는 거 보면서 조마조마하진 않잖아요. 두 번째 사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정씨 63세는 중견기업 임원으로 정년 퇴임했어요. 이분은 돈 걱정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문제가 된 건 자기 정체성. 그동안 나를 설명할 땐 항상 직책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처음 한두 달은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그럭저럭 지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대요. 허전함, 쓸쓸함, 쓸모없음. 그래서 결국 한 청년 스타트업에서 고문 역할을 맡았어요. 돈보다는 존재감이 필요했던 거죠. 세 번째 사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많았어요. 박씨 66세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갔어요.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텃밭도 가꾸고 책도 읽고 진짜 힐링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도시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나니 고립감이 엄청났대요. 그래서 지금은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교육 봉사를 하고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매주 사람들 만나는 시간, 그게 삶의 활력이 되었대요. 그렇다면 나는 왜 일 안 하고 그냥 노는 삶을 택했을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 분명히 은퇴 후에도 뭔가 움직이는 삶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달랐어요. 30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일에 거의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제는 나를 좀 쉬게 해줘도 되지 않나 싶었어요. 연금은 많진 않지만 아내와 둘이 조심조심 살면 큰 무리는 없었고요. 집도 있고 자녀들도 제 못 찾아 잘 살고 있어서 부담도 덜했고요.
그래서 저에겐 일보다 쉼이 필요했어요. 물론 처음엔 두려웠죠. 내가 게으른 건 아닐까? 이러다 무기력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반대로 시간을 오롯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는 게 이토록 큰 위로가 되다니. 은퇴 후 삶 꼭 무언가 해야만 하나요? 사회는 끊임없이 뭔가 하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기개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라. 창업, 재취업, 활동적 노년. 근데요, 그 말들 사이에 나의 마음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나는 뭘 원하는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는 쉬고 싶은 건 아닌지. 은퇴 후 삶은 경쟁의 연장선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일해서 행복할 수 있고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해서 더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은퇴 후 1년쯤은 그냥 노는 삶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다음 삶도 의미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치며 63세 은퇴 후 1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하고 가장 나다운 시간이었어요.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이미 은퇴했지만 마음이 불안하다면 조금은 나를 믿고 잠시 멈춰 서서 쉬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삶이 꼭 바쁘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비로소 나에게 귀 기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그 어떤 활동보다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친근한 말투로 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노는 삶을 선택할 때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팁과 주의사항. 앞서 63세 은퇴자가 일 안 하고 그냥 놀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논다고 해서 무작정 쉬기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은퇴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건강, 재정, 정신 상태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입장에서 은퇴 후 노는 삶을 좀 더 체계적이고 현명하게 꾸려 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 경제적 안정은 기본 중 기본,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라.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그냥 논다고 했을 때 재정적인 불안이 가장 크게 다가와요. 아, 돈이 얼마나 있어야 걱정 없이 놀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의 평균 생활비는 월 2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을 더하면 실제 필요한 금액은 더 늘어나요. 따라서 첫 단계는 자신의 은퇴 자산과 월 지출을 명확히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저축 등을 모두 모아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세요. 그리고 예상 지출도 정확히 적어보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그냥 놀자는 계획도 불안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어시 63세는 퇴직금 1억 원과 국민연금 월 70만 원을 받는데 매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라며 당장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 방식을 조정했죠. 전문가 팁. 매달 고정 지출 주거비, 의료비, 공과금을 먼저 체크하세요. 여기에 식비, 교통비, 여가 비용까지 빠짐없이 기록하는 습관이 꼭 필요해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별도 비상금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건강은 은퇴 후 행복한 삶의 핵심, 꾸준한 자기 관리가 필수. 놀기만 한다고 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등한시하면 곤란합니다. 놀면서도 건강 관리는 계속해야 해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중 60%가 건강 악화를 가장 큰 걱정으로 꼽았고 실제로 은퇴 직후 신체 활동이 줄면서 체중 증가, 만성질환 악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 또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세요. 정기 건강검진은 반드시 받으시고 처방받은 약도 꼬박꼬박 챙기세요. 정신 건강도 중요하니 명상이나 독서,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꼭 마련하세요. 사례로 보면
BC 65세는 은퇴 후 6개월 동안 거의 집에만 있다가 몸무게가 5kg나 늘었고 혈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까운 공원에서 매일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1년 만에 체중과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답니다. 3. 사회적 관계 유지가 은퇴 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혼자서 쉬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 고립은 건강과 행복을 크게 해칩니다. 한국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분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40% 이상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권해요. 기존 친구, 가족과 연락을 자주 하세요.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온라인 모임이나 취미 활동도 사회적 연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 CC 64세는 은퇴 후 우울감을 겪었는데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책 읽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삶의 활력이 생겼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4. 시간 활용 계획은 자유로우면서도 최소한의 루틴 필요. 은퇴 후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건 행복하지만 지나치게 무계획이면 오히려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로운 루틴이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산책하고 오후엔 취미 활동이나 독서, 저녁에는 가족과 전화하기 같은 최소한의 루틴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마음도 안정되고 하루가 의미 있게 흘러갑니다. 5. 노는 삶에도 배움과 성장은 필요하다. 논다고 해서 완전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자격증 공부, 외국어 배우기 같은 소소한 도전을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두뇌 건강에 좋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 6. 주의할 점 무조건 쉬기와 게으름은 다르다. 많은 분이 쉬는 것과 게으름을 혼동할 수 있어요. 쉬는 건 마음과 몸을 회복하는 기간인데 게으름은 자기 관리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내 몸과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오래 쉬면 오히려 다시 일상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1년간 일 안 하고 그냥 논다는 선택은 용기 있는 결정이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선 위에서 말한 재정 관리, 건강 관리, 사회적 관계, 시간 활용, 그리고 마음가짐이 필수적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주변 전문가 재무 상담사, 건강 코치, 심리 상담가 등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는 게 좋아요.